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이더리움 설명서 5권. 오늘도 4권의 한 줄을 그대로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태는 신뢰의 뿌리이지만 상태는 비용을 만든다. 좋아요. 그러면 질문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 비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어떤 날은 싸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비싸질까? 바로 가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를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수수료, 네트워크 사용료, 비싸서 짜증나는 것. 근데 설명서 관점에서는 가스를 그렇게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가스는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세계 컴퓨터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자원 배분 규칙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5권은 가스를 돈으로 보기 전에 가스를 규칙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끝나고 나면 가스비를 볼 때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지금 비싼 건 사기라서가 아니라 혼잡과 자원 경쟁이 생겼기 때문이구나. 자,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가스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가스는 이더리움에서 일을 시키는 계산량 단위. 이더리움은 컴퓨터라고 했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도 쓰고 메모리도 쓰고 저장도 쓰고 네트워크도 씁니다. 이더리움에서도 똑같습니다. 단순 송금은 비교적 계산이 단순하고 컨트랙트 호출은 계산이 복잡하고 특히 저장, 스토리지를 건드리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행동이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측정하는 단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스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확인 문장. 가스는 돈이 아니라 일의 양이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일의 양이면 가스가 곧 비용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가스는 양이고 그 양의 가격을 붙여서 실제 비용이 결정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가스비를 아주 간단한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가스비는 가스 사용량 곱하기 단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스 사용량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단가, 가스 가격은 지금 네트워크가 얼마나 혼잡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실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택시를 탄다고 해볼게요. 거리, 이동량은 내가 가는 목적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데 요금 단가는 심야 할증, 비 오는 날, 수요 폭발 같은 상황에서 바뀌죠.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가스 양이 달라지고 혼잡한 시간에는 가스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왑이라도 어떤 날은 1,000원 느낌이고 어떤 날은 5만 원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확인 문장. 비싸지는 이유는 대부분 단가 상승, 혼잡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혼잡하면 단가가 오르죠?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더리움은 공용 컴퓨터고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때문에 경쟁이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트랜잭션이 무한대로 들어와도 블록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이 생기면 트랜잭션들은 줄을 서고 그중 누가 먼저 탈지가 경쟁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조금 더 낼 테니 먼저 처리해줘. 그게 가스 단가 경쟁입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비유하면 콘서트 티켓과 비슷합니다. 좌석수는 제한인데 사람들이 몰리면 비싼 자리부터 빨리 나가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더리움에서 그 프리미엄이 가스 단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비를 볼 때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네트워크는 얼마나 혼잡한가?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라 몰렸나? 이 관점이 잡히면 가스비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상황의 지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스가 단순 요금이 아니라 안전장치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가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이런 요청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계산을 실행해줘. 끝이 없는 저장을 계속 써줘. 이게 가능하면 네트워크는 스팸과 공격으로 마비됩니다. 정상 사용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이런 규칙을 넣었습니다. 너가 일을 시키려면 그 일의 한도를 미리 정해라. 그리고 그 한도만큼 비용을 내라. 이게 가스 리밋입니다. 가스 리밋은 이 트랜잭션이 최대 얼마만큼 계산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멈춥니다.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이게 가스의 안전장치 역할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확인 문장. 가스는 돈이기 전에 제한장치다. 이걸 이해하면 트랜잭션 실패가 왜 생기는지도 연결됩니다.
가스가 부족하면 계산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건이 깨져서 실패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실패해도 계산비는 발생한다는 점. 사권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를 풀겠습니다. 왜 같은 행동인데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거나 오래 걸릴까? 가스비가 들쭉날쭉한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혼잡, 경쟁입니다. 사람이 몰리면 단가가 오릅니다. 블록짜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둘째, 내가 하는 행동의 복잡도입니다. 단순 송금은 가스가 적게 들고 컨트랙트 호출은 더 들고 저장은 특히 많이 듭니다. 셋째,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특히 디파이에서는 스왑 가격이 순간적으로 변하거나 슬리피지 조건이 깨지거나 MEV 같은 요소로 인해 조건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 변경은 안 됐는데 계산비는 들죠. 여기서 설명서가 말해주는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가스비를 왜 이렇게 비싸? 라고만 보지 말고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원인인지 분류해라. 지금 혼잡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저장, 복잡 실행인가? 조건 실패가 날 수 있는 환경인가? 이 분류가 되면 실전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들어가죠. 사용자 입장에서 가스비를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설명서답게 실전 기준을 줍니다. 첫째,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세요. 송금인지, 승인인지, 실행인지. 특히 승인은 한 번만 하는 준비 동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한을 여는 행위라서 가스비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가 혼잡한지 확인하세요. 혼잡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실패 확률도 올라갑니다. 셋째, 내가 하는 행동이 저장을 많이 건드리는지 생각하세요. 저장이 많으면 구조적으로 비쌉니다. 온체인에 남긴다는 말은 곧 모두의 장부에 남긴다는 뜻이니까요. 넷째, 조건이 있는 행동인 스왑, 청산, 민팅은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가격이 급변할 때 슬리피지나 조건이 깨지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상태 변경은 안 되지만 계산비는 나갑니다. 다섯째, 정말 중요한 한 줄. 비싼 날엔 본체 런이 아니라 L2를 고려하라. 사권에서 말했죠? L1은 정산, L2는 처리. 혼잡한 상황에서 L2가 더 싸고 빠른 이유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가스비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네트워크 온도계로 보는 관점을 하나 더 심어 보겠습니다. 가스비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가스비가 갑자기 튀면 대부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형 민팅, 에어드랍 참여가 몰렸거나 특정 디파이 이벤트인 리워드, 런치가 터졌거나 시장 급변으로 스왑 청산이 몰렸거나 밈코인 토큰 이슈로 트랜잭션이 폭주했거나 즉 가스는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읽는 방법은 사실상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가스가 높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 한번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다. 내가 굳이 지금 이걸 실행해야 하나? 더 안정적인 시간이나 L2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5권은 가스를 수수료가 아니라 규칙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스는 일의 양이다. 실제 비용은 가스 사용량 곱하기 단가로 결정된다. 단가는 혼잡할수록 올라간다. 이유는 블록 공간 경쟁 때문이다. 가스는 네트워크를 멈추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가스 리밋이다. 가스비는 혼잡, 실행 복잡도, 조건 실패로 들쭉날쭉해진다. 사용자는 행동 종류 승인, 실행, 혼잡, 저장 여부, 조건 실패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비싼 날엔 L2를 고려하라. L1은 정산, L2는 처리다. 오늘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가스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자원, 배분 규칙이다. 이 문장이 잡히면 가스비가 높아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비용이 나오는지, 어떻게 우회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6권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왜 폭발적으로 커졌는지, 그리고 디파이에서 사고가 왜 자주 나는지의 출발점, 바로 토큰 표준을 다룹니다. ERC20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인과 한도가 왜 편리함이면서 리스크의 시작인지 설명서 방식으로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